얘들 어떤 한 점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알겠니? 여기 봐, 여기 봐, 앞에 봐, 앞에 봐. 자, 한 점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 점에서 만약에 거리가 2인 점들을 한번 선생님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 거리가 얼마인 점들? 2인 점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2 해가지고 이 점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도 해가지고 2 해가지고 여기 점도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결론적으로 이러한 점들을 쭉 모아보면은 이런 식의 뭐가 된다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 원이 되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거리가 2인 점들을 다 이렇게 모아보면 얘네들이 결국에는 뭐가 된다는 거야? 원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점, 움직이지 않는 이 점을 우리는 A, B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얘가 이제 A,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수많은 점들, 이 점들을 갖다가 선생님이 X, Y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A, B에서 X, Y까지의 거리가 얼마라는 거니 얘들아? 2가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해보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제곱이니까 뭐가 된다는 거야?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이런 식의 방정식이 나오면 이거는 바로 뭘 말하는 거냐? 원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A, B라는 거는 얘가 0이 되는 X값, 얘가 0이 되는 Y값, 여기는 A, B는 여기서 봤듯이 뭐가 되겠어? 원의 중심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라는 거는 바로 뭘 말하는 거냐? 얘는 반지름의 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정리가 만약에 되면 x를 완전제곱, y를 완전제곱 이렇게 하고 나서 정리가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친구는 바로 뭐냐? 반지름의 제곱이 된다. 즉 반지름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걸 갖다가 루트를 씌워준 게 바로 반지름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여기 보면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어린 원의 방정식은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얼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알겠어?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원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했어. 원의 방정식은 잘 봐봐. x 하고요, x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하고요, y의 부호 반대 플러스 3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9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중심이 원점이니까 원점이라면 당연히 x-0의 제곱 y-0의 제곱이겠지. 근데 0은 실제 쓸 이유가 있겠니 없겠니? 없으니까는 얘네들은 의미가 없는 거야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그냥 바로 뭐가 되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반지름이 루트 2니까 제곱하면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즉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원의 중심이 0,0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그림에서 나타내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일단은 원의 중심을 먼저 체크하는 거야. 알겠지? 중심은 2고요. 반지름이 뭐가 되는 거야?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4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얘는 원의 중심이 뭐냐면은 4, 마이너스 3이 원의 중심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반지름이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x-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반지름이 2니까 반지름의 제곱 4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이라는 건데 일반형은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표준형이라는 표준형. 여러분 중3 때 이런 거 있었을 거야. 중3 때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꼭지점의 좌표가 p, q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즉 꼭지점의 좌표를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해서 이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는 걸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에 반해서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걸로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리한 걸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그래.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일반형에서 이렇게 뭐 해야 돼? 바꿔줘야 됐지? 이렇게 바꿔야 꼭지점의 좌표를 우리가 뭐 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어쨌든 뭐 그렇게 그냥 그래프도 그리고 했었던 기억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일반형이라는 건 그냥 내림차순 정리야. 오케이? 그리고 표준형이라는 거는 내가 그래프를 또는 그래프를 좀 편하게 그릴 수 있게 식을 뭔가 변형한 게
표준형이다 라고 보면 돼요. 원 같은 경우도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이 3이니까 그렇다면 2, 마이너스 3 여기가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3이니까 얘가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러한 원이겠구나 라는 걸 뭐 할 수 있어?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표준형이라고. 그런데 일반형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x,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이렇게 정리한 게 바로 일반형이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당연히 이걸 뭘로 바꿔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야 원의 중심도 알고 원의 반지름도 알 수가 있겠지. 알아듣겠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이 좀 쉽게 하는 법 알려줄게요. 여기 보세요. 다음 방정식으로 나타내어지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시오. 원은 결론적으로 포인트가 뭐냐면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이 포인트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중심은 어떻게 되냐? 자, x부터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할 거거든. x제곱, y도 제곱은 이렇게 만들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 얘하고 뭐가 된다는 거야?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거거든. 그럼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려면은 원의 중심이 뭐가 돼야 되냐? x제곱은 항상 1차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에서 포물선의 꼭지점 구할 때 하고 똑같아. 여기 있는 1차에 뭐라고 보면 돼? 반절의 부호 반대라고 보면 돼. 반절의 부호 반대. 알겠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6의 반절이면은 마이너스 3일 것이고 그거의 부호 반대는 3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는 여기 y 1차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는 그냥 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요. 어리라는 거는 뭐냐? 잘 들어봐. 어는 루트 씌우고요. 여기 있는 상수항을 넘겨주는 거야. 알겠어? 넘겨주면 뭐가 되겠니? 7이 되겠지. 그쵸? 그리고 나서 더하기 원의 중심에 있는 얘네들의 각각을 제곱해서 여기다가 더해주면 됩니다. 제곱해서 더해주는 거야. 자, 이거 제곱하면 뭐가 되겠니? 9가 되고 얘는 제곱해도 0이니까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16이 되는 거니까 R이라는 거는 4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건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여기 볼게요. 자, 반지름부터 원의 중심부터 먼저 구해볼게. 이거에 뭐라고 규리야? 반절의 부호? 반대. 뭐가 되겠어? 마일. 그죠, 오케이. 자, 얘는 얼마가 되겠어, 다영이? 2. 그렇지. 콤마이 잘했어. 또 R이라는 거는 뭐냐? 자, 루트 씌우고 얘다가 어떻게 한다고? 얘부터 넘겨준다고 알겠지? 넘겨주면 얼마? 4. 이거는 그냥 넘겨주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뭐 한다고? 제곱해서 더하는 거야. 알겠지? 자, 상수항은 그냥 넘겨주는 거고요. 얘는 제곱해서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제곱하면 얼마야? 1. 2 제곱하면 얼마야? 4. 다 더하니까 뭐가 되겠어? 9. 그쵸? 9는 뭐 3제곱이니까 3.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연습만 하면 별거 없어요. 원래는 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이런 과정이 별로 하기 싫은 거야. 왜? 내가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만 알면 되거든. 근데 그거를 구하는 게 그렇게 복잡하진 않으니까. 알겠지? 자, 얘는 뭐냐면 다음 도형이 원이 되도록 하는 상수 K값의 범위야. 이런 것도 좀 중요한 문제긴 하거든. 얘가 원이 되고 싶다라는 거야. 알겠지? 일단은 무조건 우리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는 거야. 자, 원의 중심이 뭐가 됩니까? 1, 같이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여기 보니까는 1 될 것이고, 그쵸? 반절 부호 반대니까. 얘 보니까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알았지? 자, 그럼 R이라는 거는 뭐냐면 루트 씌워주시고요. 상수항은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제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플러스 1,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은 없어지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반지름이 이거거든? 그럼 루트 안에 있는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K 더하기 4라는 친구가 반드시 0보다 뭐 해야 되겠어? 커야 되겠지. 맞죠? 반지름은 길이잖아. 길인데 그 친구가 만약에 0이 돼. 그러면 반지름이 없다는 얘기잖아. 물론 반지름이 0인 것도 우리가 점1이라는 뭐 단어를 쓰기는 쓰는데 고등과정에서는 그게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또는 만약에 반지름이 0보다 작아. 반지름이 음수야. 길이가 음수인 게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결론적으로 루트 안에 있는 여기 있는 친구가 원이 되려면 무조건 0보다 뭐 해야 된다고? 커야 된다 이해해야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k 더하기 4가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4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의견 볼게요. 무조건 우리는 원 문제가 나오면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 구하고 나서 생각하는 거야. 자, 플러스 4k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2k가 되면 되겠다. 마이너스 6k니까 여기는 3k가 되면 되겠죠. R이라는 거는 얘네는 부호 반대로 넘어오는 거야. 이항시킬 거니까. 알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4k 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4가 될 것이고요. 자,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을 더해주는 거죠. 이거 제곱하면은 4k 제곱이고요. 이거 제곱하면은 9k 제곱이니까 더하면 13k 제곱이구나 갈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루트 하시고요. 여기 마이너스 k 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4 이렇게 되면 되겠네. 알겠어? 자,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0보다 뭐 해야 된다고? 커야 된다고. 그럼 얘네가 넘어가면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가 될 것이고, 이거 다 우리가 1학기 때 했던 2차 부등식 문제야. 인수분해하면 k 마이너스 4, 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얘는 4,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작거나 같으니까 이거에 뭐가 되겠어? 4의 값이 된다라는 걸 수가 있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 k, 4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이 2번 정도의 수준 문제는 여러분 학교 시험에 나오기가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이 되고 싶다라는 걸 결국에 뭘 뜻하는 거냐면 반지름을 우리가 구했어. 그러면은 그 루트 안에 있는 친구가 반드시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네요. 참고적으로 뭐 실원, 점원, 허원이라는 게 있는데 손 놓고 자, 뭐 실원, 점원, 허원이라는 거는 반지름이 얘가 만약에 0이다 그러면은 점원이야. 점원. 그냥 점으로 생기는 원. 이런 거 우리가 고등과정에서는 하지 않으니까 얘가 만약에 0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실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이란 얘기고요. 얘가 0보다 작아. 그럼 이건 우리가 뭐 허수 느낌으로 해가지고 허원이라는 단어를 쓰긴 하는데 우리가 이것도 뭐 고등과정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이 뭐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요. 1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원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얘기했어. 자, 점 이거를 중심으로 한대. 중심으로 하니까 당연히 뭐 하면 되겠니? x 부호 반대로 들어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부호 반대 들어오니까 플러스 2의 제곱은 자, 뭐 반지름은 모르니까 r 제곱이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 근데 얘가 여기를 지난다고 했잖아. 지난다라는 건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를 뭐 하라는 거야? 대입하라 뭐 이 말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대입하시면 x에다가 6 대입하는 거니까 그러면 3제곱이니까 9가 될 것이고요. y에다가 1 대입하면 마찬가지네. 3제곱이니까는 9가 되고 이게 바로 r제곱이다. 그럼 당연히 r제곱 자리에다가 18 이렇게 써주시면은 끝난다라고 보면 되겠네. 별거 없죠? 자,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대. 이거 뭐 간단하지? 여기 있는 점하고 여기 있는 점이 있어. 얘가 마 4,0이고 얘가 2,6이야. 우리가 원의 어떤 식을 구하려면은 원은 그냥 딱 단순해. 뭐하고 뭐야?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야. 그것만 알면 내가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얘들아 원의 지름이란다. 그럼 당연히 원의 중심은 어디 있어? 이 지름의 중점에 있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의 중점을 구해보면 얘 마이너스 4고 2니까 두 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2인데 그거를 뭐 하는 거야? 2로 나누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1, 하시고요. 0하고 6이니까는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원의 중심이야. 그 다음에 반지름의 제곱은 뭐가 되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고 그거 뭐 제곱하면 되겠지. 그쵸? 어차피 난 r제곱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r제곱은 뭐냐면은 2에서 마이너스 1 빼면은 3이 되고 제곱하면은 9가 됩니다. 6에서 3 빼면은 3이고 그거 제곱하니까는 9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사실 이런 거 하려고 앞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도 구하고 직방도 구하고 다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능숙하지 않으면 이제 여기에서 뭐 하나하나 계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런 문제를 못 풀어. 그러니까 앞에서 뭐 거리 구하는 거라든지 뭐 내분점 구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구할 수 있어야 돼. 결국에는 얘가 중심이고요. 얘가 이제 r제곱이니까 x 반대로 들어오니까 x 더하기 1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제곱은 18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이게 바로 내가 찾는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1번, 2번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좀 기억하자.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두 점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될 것이고 그 중점에서부터 한 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답을 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잘 이해해야 돼. 원의 중심이 어디 있다고 얘들아? x축이 x축 위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y 값이 0이다 그 말이지.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원이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 이렇게 그치? 그럼 x값은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y값은 반드시 0이지.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우리가 x 마이너스 얘를 갖다가 a, 0 그러니까 x축 위에 있다 이런 말은 아 내가 얘를 a, 0으로 놓아야 되겠다. 반대로 y축에 있다 그러면은 0, 뭐 a 이렇게 놔야 되겠지. 그쵸? 그래서 a의 제곱 더하기 얘는 0이니까 y 제곱이 바로 뭐가 되냐? r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자 봐봐 여기 있는 친구가 얘하고 얘를 뭐 한다 그랬어? 지난다 라고 얘기했네. 그치? 지난다라는 거는 여기 이제 왜 두 점을 나에게 줬느냐? 미지수가 지금 a하고 번호가 몇 개야? 두 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개 준 거야 그냥. 자, 그러면 예, 1번 선생님 대입해보고요. 2번 대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입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2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4 대입하면은 16이 바로 뭐냐? r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대입해보면요. 2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0이니까 얘는 끝났고요. 이게 바로 r제곱이다 라고 보면 되겠다.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거 그냥 빼버려. 빼면 얘는 없어지겠지. 그럼 얘는 0이 될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들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은 a 더하기 b 제곱하고 똑같은 거 알아요? 잘 몰라요? 이것도 좀 알아놓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자, 이거 앞에 거 제곱하면 뭐가 돼? a 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곱하잖아. 그치? 곱하기 2배니까. 근데 이거 두 개를 곱하는데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 즉 부호가 같다는 얘기야. 부호가 같으니까 곱하면은 2a가 되고 2배니까 이렇게 되고요. 뒤에 거 제곱하면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얘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꼭 알아놔야 좀 계산이 편해.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뭔가 b의 제곱이라는 거는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하고 똑같고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거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둘 다 음수일 때는 둘 다 양수로 바꿀 수가 있고 둘 중에 하나가 음수 양수면 이것도 부호를 바꿀 수가 있다. 왜? 제곱 덕분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이거 제곱하는 것보다 이거 제곱하는 게 느낌이 조금 더 편하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얘부터 한번 제곱해보면 얘는 a 더하기 2의 제곱하고 똑같으니까 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가 될 것이고요. 자, 이 친구 한번 해보시면요. 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이렇게 되고 여기는 플러스 16이 이렇게 있네. 자, 빼는 거잖아. 그치?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 얘가 r제곱이고 빼면 이게 없어지겠다. 그쵸? 여기는 뭐가 되겠어? 8a가 되고요. 없어지겠죠? 너는 그러면 더하기 16이 없어지고 0 이렇게 되겠네. 결론적으로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럼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면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2의 제곱이 r제곱이니까 얘는 4의 제곱이니까 r제곱은 1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a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r제곱은 16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내가 찾는 답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면 돼. 이게 이 도형의 방정식이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산이 진짜 많아. 한 문제 풀려면 계산할 게 많고, 그리고 이 정도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여러분 시험 볼 때 한 4페이지나 5페이지 되잖아, 그치? 뒤로 갈수록 어렵잖아, 그치? 이 정도 문제는 첫 번째나 두 번째 페이지 수준의 문제야. 그러니까는 이 정도 수준을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뭐 한 40점, 50점 정도 50점 정도 맞출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야. 그냥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근데 이제 2학기 되면은 특히 이제 이쪽 부분을 들어가면 계산이 많다 보니까 계산 연습이 많이 안 돼 있거나 빨리빨리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안 나면 한 문제 푸는데 5분 걸리고 막 그래. 그럼 뭐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연습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3-1번입니다. 자, 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의 중심의 좌표가 이거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이거 한번 구해보라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원의 중심, 자 교리가 구해보자. 어떻게 되죠? 여기 1 아니 a가 있잖아. A a 그렇죠. 얘는 9 3 3 이렇게 되겠지. 해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r이라는 거는 뭐냐면 루트 씌우고 여기 상수항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넘길 거 없으니까 그러면은 a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이거 중심의 좌표가 4하고 B래. 그러면 얘가 4고 얘가 뭐라는 얘기야? 이렇게 되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뭐 당연히 A가 4고 B는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A가 4면 너는 16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너는 25가 되니까 어리 루트 25니까 어리라는 거는 뭐가 되겠어? 5가 되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뭐 A는 4, B는 3, 어른 5 이거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는 1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거 자 다영이 해보자. 뭐예요? K 아니 이거부터 X부터 마삼 그치 마삼 여기로 뭐가 되는 거야? K 이렇게. 자, 그럼 어른 루트 하시고요. 자, 얘네들은 무조건 어떻게 넘어온다고? 반대로 넘어가는 거야. 부호 반대로 넘길 거니까. 그럼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2K 제곱 더하기 7 이렇게 해주시고 꼭 기억하세요. 얘는 넘기는 거니까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제곱의 합. 얘는 제곱하면은 플러스 9 제곱하면 플러스 K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얘가 원의 방정식이 되고 싶다. 간단하다고. 루트 안에 있는 얘가 0보다 뭐 하고 싶다고?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계산해보면은 마이너스 2K제곱, K제곱이니까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16이 0보다 크다. K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니까 얘는 K 플러스 4, K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고 K라는 친구는 마 4에서 4까지의 범위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했어. 알겠지? 잘 들어봐 얘들아.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꼭지점을 나에게 알려주면은 표준형이라는 틀을 가지고 내가 이제 식을 세웠어. 근데 그냥 세 점을 그냥 나에게 알려주면 일반형을 가지고 세웠거든. 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정식을 구하는데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원의 중심을 나에게 알려주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틀을 가지고 식을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왜? 중심을 알려주면 얘하고 얘를 내가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뭐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중심이 Y축 위에 있다, 중심이 뭐 어디 위에 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심에 관련된 정보를 나에게 주면 이러한 틀을 가지고 나는 식을 세울 것이고요. 그게 아니야. 그냥 중심 뭔지 몰라.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래.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그냥 세 점이에요. 원의 중심하고 이거랑 상관이 없는 걸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럴 때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이렇게 일반형을 가지고 우리가 식을 세우는 게 좋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자, 일단 그러면 세점을 줄 때 일반적으로 0,0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알겠지? 0,0을 주면 여기다가 대입해봐. 그러면 0, 0, 0, 0 C만 남죠. 그쵸? C가 0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C는 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0,0이라는 걸 주면 여기는 상수항은 없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0,2를 여기다 대입하면 x에 0 대입하고 y에 2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0 대입하면 0이고 2 대입하면 4 더하기 x에다 0 대입하니까 얘는 없어지겠죠. x에다 y에다가 2 대입하면 2b는 0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b는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너는 없어지고요. 이렇게. 자, 이번 세 번째 얘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얘를 대입하면 x에다가는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4, y에다가 4 대입하니까 더하기 16 이렇게 되겠죠. x 이거니까는 마이너스 2a, y는 4니까 마이너스 8이 0이 된다. 자, 이 넘으면 2a가 되고요. 얘는 20에서 얘 빼니까 12가 돼서 a는 6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a가 6.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없어. 이것도 식이니까. 알겠지?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얘를 지나는 원의 뭐 잘 들어봐. 원의 뭐 둘레를 구하라든지 둘레는 뭡니까? 원주죠. 원주는 원주라든지 넓이는 우리가 뭘로 구할 수 있어? 반지름을 알아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선생님 두 가지 해볼게. 자, 원주, 원둘레, 원 넓이. 자, 이렇게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주고 나서 원주를 구하라,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원의 중심부터 구해보면은 플러스 6이니까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1 되겠죠. 그러면 어리라는 친구는 루트. 상수가 없으니까 상관없고요. 제곱의 합이니까는 10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자, 이렇게 반지름을 딱 구하고 나면 원주라는 거는 지름 파이야. 무슨 파이라고? 우리가 원주는 2파이r로 알고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 갖다 선생님 2r파이로 바꾸면 2r이 결국에는 뭐야? 반지름의 2배니까는 지름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원주, 원둘레는 그냥 지름파이로 기억해 놓으세요. 그럼 편해요. 반지름이 이거니까 지름파이니까 얘는 그러면 2루트 10파이다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고요. 넓이라는 거는 반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얘가 루트 10이니까 제곱해서 10파이가 답이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시작을 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이렇게 해서 내가 구하시고 그 다음에 얼른 원 중심 구하시고 반지름 구하시고 그래서 원하는 답을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이제 약간 원의 위치가 약간 특징이 있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뭐 x축에 접한다든지 또는 y축에 접한다든지 또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세요. x축에 만약에 접한다고 한번 해볼게 얘들아. x축에 접한다면은 얘는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만약에 3,2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어? 3,2야. 얘가 3이고 얘가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에 x축에 접하면 이 y좌표가 즉 y좌표가 바로 뭐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 반지름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쵸? 물론 y좌표가 음수면 이거의 절대값이 되긴 하겠지. 즉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a, 자 b라고 했었고 반지름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절대값 b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이거의 양수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식을 세울 때 x-a제곱 y-b제곱은 b제곱이다. 결국에는 내가 원래 x-a제곱 더하기 y-b제곱은 얼제곱 해가지고 미지수가 a, b, 얼 3개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x축에 접한다라는 말 덕분에 얘하고 얘가 그냥 이렇게 되니까 x축에 접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조건 하나를 나에게 알려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y축에 접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x값이 바로 반지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x에 접한다라는 거는 상대방인 y가 반지름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고, y축에 접한다 그러면 y의 짝꿍인 x의 위치, x의 좌표가 반지름하고 똑같다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a하고 x가 이렇게 됐어요? x축에 접한다 그러면은 x 말고 짝꿍 거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x 부반대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제곱은 이거의 제곱 9 이렇게 하면 끝난다고. 중심이 이거고 y축에 접한다는 건 상대방 y축에 접하면 상대방 이야기하는 거니까 x 부반대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이거 제곱이니까 4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지. 알겠지? 자, 이번에는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야.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는 당연히 조건을 두 개를 나에게 다 준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상황이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요. 반지름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 반지름은 무조건 양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1사분면에서 접하면 이렇게 얼, 2사분면에서 접하면 마이너스 r, x값은 음수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r, 3사분면은 둘 다 음수니까는 이렇게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4사분면은 y가 음수니까는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각각의 이거에 따라서 1사분면에서 접하면 얼이니까 부호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식이 세워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1사분면하고 3사분면에서 xy축에 접한다라는 거는 원의 중심이 y equal x라는 이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라는 얘기야. y equal x 여기에 원의 중심이 있다. 2하고 4사분면에 있으면서 원의 중심이 xy축에 접한다라는 거는 얘는 y equal 마이너스 x 위에 원의 중심의 좌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하고 3, 4분면은 y equal x 2하고 4는 y equal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자, 이건 봐봐. 중심이 이렇습니다. x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거는 당연히 x-2의 제곱 y-2의 제곱은 뭐 이게 반지름하고 똑같은 거니까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심이 이렇고 동시에 접한다는 거는 이거의 절대값 즉 반지름이 바로 뭐란 얘기야? 3이다 그 말이라고. 알겠지? 그러면 중심 나에게 알려줬고 반지름 알려줬으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9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이제 교과서 밖의 내용이라서 우리는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점 4,0에서 4,0에서 x축에 접한다. 그리고 여기를 지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자꾸 그려보는 게 좋거든 얘들아. 4,0에서 접하고 얘를 지난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4,0에서 접한다. x축에 접하는 거잖아. 그치? x축에 접하는 거는 이렇게 생길 거니까 그럼 원의 여기 중심이 4, y값은 모르겠죠. b라고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대신 반지름이 바로 뭐가 되냐? 바로 b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오케이? 이게 반지름이니까 이게 반지름. 근데 반지름 길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바로 b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는 x-4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b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0,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미지수가 b밖에 없잖아. 이거 집어넣으시면 내가 원하는 거 구할 수 있는데
자, x에다가 0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얘는 16 되고요. y에다가는 2 집어넣으니까 2 마이너스 b 제곱이 b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친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이. 자, 16 더하기 이거 정리하면 b 제곱 마이너스 4b 더하기 4가 b 제곱이다. b 제곱 없어지겠죠. 자, 넘어가면은 4b가 16하고 4니까 20이 돼서 아, b라는 친구는 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b가 5래요. b가 뭡니까? 바로 반지름이에요. 그쵸? 5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네. 그러면 이게 바로 뭐하고 똑같아? 반지름하고 똑같으니까. 그런데 넓이라는 거는 뭐가 되냐? 25파이가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들을 때는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지 못하면 이 문제 생각보다 어려워요. 4,0에서 x축에 접한다. 0,1을 지난다. 그려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4야. 여기를 지난대. 여기를 지난대. 원을 그럼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러면 여기 중심의 좌표가 4,b라고 하면 네가 뭐가 되겠구나. 네가 b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반지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는 이 b의 길이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접하는 원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중심이 여기 위에 있대.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라는 거는 x가 만약에 a라면 y는 여기다가 a 집어넣으면 a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중심이 이거고요. 여기를 지나며 x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하면 얘가 바로 뭐란 얘기니? 반지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음수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이거의 절대값인데 어차피 나는 여기다가 r제곱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식을 어떻게 이렇게 세우는 거야? x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y 이거니까 부호 반대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이게 바로 어리니까 a 더하기 1의 제곱으로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보고 이게 이제 반지름이니까 반대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x축에 접한다는 말 때문에 y의 좌표가 반지름이다 라는 것까지 체킹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3,1을 지나니까 x에다가 3 대입하고 y에다가 2 대입하는 거죠. 3 대입하면 3-a 제곱 a 제곱 더하기 y는 2 대입하는 거니까 2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1이니까 플러스 1 제곱은 a 더하기 1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지. 계산 많아 진짜. 계속 계산해야 돼. 특히 원쪽은.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제곱이니까 기본으로 제곱씩 많이 나오고.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해보면 여기 a제곱 여기 a제곱이 있죠. a제곱이 두 개니까 2a제곱 하시고요. 여기 마이너스 6이고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a 여기 상수항 9 여기 1이니까 더하기 10은 a제곱 플러스 곱하기 2배니까 2a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얘네를 싹 넘기면 a제곱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0a 넘어오니까 플러스 9가 0이 돼서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니까 a 값은 1 또는 a 값은 9가 된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럼 a 값이 1이면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1 대입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여기다가 1 대입하니까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 대입하니까 2 제곱이니까 4 이렇게 하나가 나올 수가 있고요. 9 대입하면요 x 마이너스 9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0의 제곱은 9 대입하는 거니까 10의 제곱이니까 100 이렇게 두 개 값이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파트는 첫 번째 파트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고요. 갈수록 조금 더 복잡해져요 상황이. 그러니까 오늘 1번 2번 할 건데 그걸 조금 잘 공부를 해가지고 오셔야 다음 주 수요일 날 좀 더 복잡한 거 할 수 있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2,2를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지? 2,2를 지나고 동시에 접하려면은 원이 이런 식으로 맞기는 될 수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원의 중심이 뭐라고 볼 수 있냐? 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얘는 x-얼의 제곱, 그 다음에 y-얼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얘가 2,2를 지난다고 했어. 그러니까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말 때문에 내가 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1사분면에 있거나 2사분면에 있거나 3사분면에 있거나 4사분면에 있을 건데 2,1이라는 점을 지나려면 얘가 1사분면이니까 1사분면에 있는 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이 점을 지나면서 2사분면에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3사분면에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 얘를 지나면서. 그치? 그러니까 이 좌표를 보고 몇 사분면에 있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얘를 지난다고 해서 얘를 대입을 한번 해보면 2-얼의 제곱 더하기 1-얼의 제곱이 r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쪽 거 계산해 볼게요. r제곱 r제곱 2r제곱이 될 것이고요. 얘는 -4, 얘는 -2야. -6r 4에다가 a니까 플러스 5가 r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하나 이렇게 없애버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얼-1, 얼-5의 제곱이 0이니까 반지름이 1이거나 또는 반지름이 5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반지름이 1 되는 거고요. 얘는 반지름이 5가 되는 원이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는 R에다가 1 집어넣는 케이스하고 R에다가 5 집어넣는 두 가지의 원이 나올 수가 있다 보면 되고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지.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지금 1,1이고 얘는 5,5잖아. 그렇지? 그럼 이 거리 구하라는 거니까 이렇게 이거 뭐 삼각형 해보시면요. 얘가 4고 얘가 4야. 그러면 1대 1대 루트 2니까 얘는 4 루트 2가 되겠구나 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겠지. 다 알고 있지? 1대 1대 루트 2 4 루트 2입니다. 얘는 두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네. 그러면 하나는 반지름이 1이고 하나는 반지름이 5니까 너는 그냥 파이가 될 것이고 너는 25파이가 되겠죠. 반지름 제곱파이니까.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26파이가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내시면 되겠네요. 자, 두 정점 A, B에 대해서 A, P 대 BP가 3대 2인 점 P에 대해서 다음을 한번 구해봐라.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이 P라는 거는 뭔지 몰라. 그러니까는 뭐 그냥 A, P 대 BP가 3대 2라는 조건만 맞출 수 있으면 다 P 값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이제 일명 좌추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좌추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뭐 우리가 이제 뭐 삶의 발자취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지나온 어떤 흔적을 말하는 거야.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떤 P값을 쭉 구해보면 그게 이제 어떤 모양이 된다 뭐 이런 거거든. 일단은 P를 갖다가 x, y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고 여기서 우리는 AP를 구하고요. BP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는 루트 하시고요. A가 이거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에서 0 빼는 거니까 y 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BP라는 거는 루트 씌워주시고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러면 AP 대 BP가 3대 2라고 했고 이거를 한번 제곱해 볼까? 제곱하고 제곱하면은 얘는 9대 뭐가 되겠어? 4가 되겠지.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이렇게 곱해볼게. 이렇게 곱해보면은 이 AP라는 게 3BP하고 똑같다는 얘기고 AP, BP가 지금 루트로 돼 있으니까 내가 양쪽을 제곱해 볼 거야. 양쪽을 제곱해 보면 얘는 4제곱 9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자, 4에다가 여기 있는 친구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9에다가
x-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이것도 다 정리해서 이제 또 정리해야 됩니다. 자, 얘부터 먼저 정리 한번 선생님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될 것이고요. 이거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4를 다 곱해보면은 4x제곱 y제곱부터 할게요. 4y제곱 더하기 16x 더하기 16이라는 친구는 9 곱할 거야. 집중하고 있지 지금? 9x제곱 y제곱 9y제곱 마이너스 69 54x 더하기 8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자, 여기 있는 친구를 일로 다 넘기겠습니다. 왜? 이퀄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다 넘기면 9x고 4x니까 5x제곱 더하기 넘기면 마찬가지로 5y제곱이 되고요. 16이 넘어오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겠지. 그쵸? 마이너스 16이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70x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얘네가 넘어오면 80에서 16을 빼면 뭐가 됩니까? 65인가요?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얘들아, 이거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반드시 1이어야 돼. 뭐가 돼야 된다고? 1. 알겠지? 그래서 5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13은 0이라는 이러한 식이 되겠구나 라는 거야. 즉 A, B에 대해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P를 한번 내가 구해서 뭔가 정리해 봤더니 이런 모양이 됐다는 얘기지. 그럼 이런 모양이라는 거는 P가 그리는 거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수업이 재밌어? 어? 네. 자, 두 점에 대해서 이러한 조건이 있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P를 구하기 위해서 계산을 쭉 한번 해본 거야. 이것만 자체만 가져도 계산이 지금 뭐 적지 않지. 쭉 계산을 해봤더니 결국에는 이러한 모양이 됐다라는 거고, 이러한 형태의 꼴이라는 거는 우리가 오늘 배운 원의 형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결국에 원의 중심이 7, y는 없으니까 0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친구는 부 반대로 오니까 마이너스 13 더하기 제곱이니까 49가 돼서 얘는 36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반지름이 6인 원이 되겠구나 그 얘기야. 그래서 여기랑 보시면 A가 마이너스 2,0이고요. B가 3,0이고 이런 원이라는 게 뭐냐면 자 AP 대 BP가 3대 2라고 했거든. 그치? 그러니까는 얘가 3대 2가 된다 이런 말이야. 여기 있는 점도 AP의 길이 대 BP의 길이가 3대 2가 된다. 여기 있는 점도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3대 2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어떤 점을 딱 찍었을 때 AP의 길이를 구해보고 그 다음에 BP의 길이를 이렇게 구해보면 이게 바로 3대 2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은 뭐냐? 얘가 1번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면 삼각형 PAB 넓이의 최대값이래. 그러면 PAB니까 여기 보시면 A는 고정되어 있고요. B도 고정되어 있고 이렇게 하고 P라는 거는 여기 위를 뭐 하는 거야? 움직이는 거라고 알겠지? 다 가능하니까. 그러면 이거의 넓이의 최대라는 거는 얘는 삼각형이죠. 삼각형이고 밑변은 정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높이가 뭐일 때야? 높이가 가장 클 때가 최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P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하면 삼각형은 이렇게 되고 이때는 높이가 얘밖에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결론적으로 높이가 제일 클 때는 여기 중심에서 이렇게 올라간 이러한 모양이 됐을 때 이 삼각형은 뭐가 된다는 거야? 넓이가 최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넓이가 얼마냐?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는 3에서 마이너스 2 빼니까 5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 있는 반지름하고 똑같으니까 6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약분해 주시면 3, 5, 15가 내가 구할 수 있는 최대의 삼각형의 넓이다. 최대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 자, 3번 문제야. 이번에는 PAB의 크기가 최대, 각의 크기가 최대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AB는 얘가 될 것이고요.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각은 이 각이 된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그런데 이 각보다 P가 어디 있을 때? 좀 더 내려와서 PA가 이렇게 뭐 할 때? 원에 접하는 순간 이 순간이 바로 PAB의 이 각이 뭐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어? 최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P가 여기 이렇게 있는 순간이 바로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여기 있을 때는 아까 말처럼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이 각보다는 이 각이 더 뭐하니? 크니까. 그리고 P가 만약에 뭐 여기 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될 것이고요. P가 여기 있다 얘는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접하는 이러한 순간이 이 각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뭘 보라 그러냐면 AP 길이야. AP 길이는 이 길이가 얼마냐 라는 걸 지금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얘들아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에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요. 접선을 긋고 나서 여기 있는 이 접점하고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을 이렇게 그으면 얘가 직각이 되겠구나 라는 걸 중3 때 다 배웠습니다. 원 배울 때. 뭐 그때 거 지금 까먹었어도 지금 이제 알아놓으면 돼. 자, 어쨌든 간에 원의 중심에서 얘를 이렇게 그으면 얘가 직각이 된다 라는 거고 나는 지금 이 길이를 내가 구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어떤 길이 구할 때 더군다나 직각 삼각형의 모양이 있을 때 당연히 우리는 뭐가 최고입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최고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려보면 우리가 여기 있는 친구는 6이다 라는 걸 알겠지. 왜? 반지름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는 여기 지금 얘가 7,0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9가 되겠구나 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얘가 9고 얘가 6일 때 이 길이가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니까 루트 씌우고요. 81에서 36을 빼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루트 4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45는 9, 5, 45니까 9는 뭘로 나올 수 있어? 3으로 나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3루트 5가 바로 내가 구하려는 AP 길이의 다라고 보면 되겠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얘는 약간 순서대로 뭔가 한 느낌이 있는데 그냥 이러한 조건을 주고 2번을 물어볼 수도 있고. 왜? 1번의 결과물이 바로 뭐 얘잖아. 그치? 원이라는 거 알잖아. 그리고 이제 얘는 굳이 안 물어보고요. 이거의 넓이의 최대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2번처럼 이 각이 최대일 때 선분의 AP 길이가 얼마가 되겠느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그러니까는 2번이나 3번 둘 중에 하나로 물어보는 그러한 경우가 있으니까 잘 좀 여러분들이 복습 좀 하세요. 자, 여기는 이제 도형의 축에 접하는 원의 방식 특강 문제다 보니까 다음에 한번 우리가 좀 보도록 하고요. 원이 총 6개 이야기가 있거든. 지금 우리가 2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여기는 이제 3번부터는 다음 주 월요일 수업을 수요일 날 우리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시간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정도 시간이 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좀 프린트, 전에 프린트 혹시 못 푼 거 있으면 잘 풀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원의 조금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으니까 조금 더 빠르게 원 수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일반형에서 원의 중심 구하고 반지름 구하는 거 그것도 좀 잘 좀 익히시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이제 원의 활용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 배운 거는 그냥 원이 무엇인지 한번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의 위치가 특별한 상황일 때, 뭐 X축에 접한다든지, Y축에 접한다든지, 둘 다 접한다든지, 그런 어떤 약간 특수한 상황의 위치일 때, 오늘 그냥 원만 공부한 거야. 근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원에 직선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원과 직선의 관계, 막 거리 구하고, 막 현 길이 구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거니까, 오늘 내용을 조금 잘 익혀가지고 오셔야 다음 시간 잘 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당연히 알겠지? 네. 응.